요즘 애들이 이런데 이런 거 안 하면 다 꼰대래 막 이러면서 틱톡을 해야 된대 막 어쩔 TV 뭐 이런 말이 유행이다 하면서 막 따라하는 게 저는 젊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싫지 않아요 어쩔 TV? 오늘의 신인류는 피식대학, 장삐쭈, 웃음박제, 면상들, 관아의 숨은 조력자,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로 사업하고 있는 메타코미디의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박사입니다. 메타코미디가 총 56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분들이랑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장삐쭈라는 채널은 애니메이션 코미디 채널이에요. 관아라는 친구는 요리와 뭐 노래와 장르적인 벽을 허물고 그 안에서 좀 위트와 코미디를 찾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식대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통 코미디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게 형식을 따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채널이고요. 메타코미디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전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콘텐츠 기획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장소 섭외 같은 그런 되게 자그마한 일들도 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제작, 유통, 그리고 이거의 사업화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직접 출연하시거나 하잖아요. 장삐쭈 콘텐츠에서 사실 등장한 건 아니죠. 제 이름에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장삐쭈가 더빙을 한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장삐쭈 그분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를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전혀 없고요. 가끔 필요로 할 때 흔쾌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김갑생 할머니 김의 이호창 대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구상하는데도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던져요. 이호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던진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나마 좀 쓸만했었어서 얘네들이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을 선택한 거는 축하월드라는 채널을 보다가 K 김이 좀 핫하다라고 해서 그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재벌 하면 웃기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방해는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타코미디 설립 이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제 이름을 걸고 처음 했었던 프로젝트는 유병재랑 함께 했었던 스탠드업 코미디였었던 것 같고요. 재밌게도 업계 관계자들은 되게 부정적이었었어요. 개그맨들이 한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셨었고 관객들이 느끼기에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진짜 유료로 돈을 받고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선례라고 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공연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잘 될 것 같으냐, 티켓 값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봤는데 너무 부정적이더라고요. 한 90% 이상이 안 될 거라고 하고 무료로 공연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업성이 없는 콘텐츠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실패를 하더라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을 해서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흑자를 기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업계의 부정적이었던 반응과 달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지금은 넷플릭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서 유튜브에 있었던 영상을 좀 내린 상태예요. 원래는 10개 정도 콘텐츠가 있었었고 그 10개가 거의 대부분 1위를 했었어요.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던 것 같고요. 유병재 씨랑 같이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것 같고 너무 수준 높은 형태의 코미디를 구사해줘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재라는 사람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실행까지 옮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의 전문가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당시에 실험을 해보고 싶었었던 거는 유튜브 안에 외국의 스탠드업 영상들이 자막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유병재 씨가 페이스북에서 한 문장 정도로 압축되는 그런 되게 재미난 농담들을 던져왔었고 그게 스탠드업하고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도 올라가게 됐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한국 콘텐츠를 구매해서 올렸던 가장 초기의 사례들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스탠드업 공연을 올리기 전에 이미 제가 넷플릭스 쪽에다가 연락을 몇 차례 했었어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플랫폼은 나중에 정해야 되겠다. 치면은 뭐 연락 오겠지 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린 거죠. 뭐 지금은 뭐 이수근 씨나 박나래 씨가 넷플릭스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당시만 해도 뭐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고 넷플릭스 코리아에 직원이 3명 있었거든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정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인기 임급동을 이렇게 막 치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연락이 왔죠. 네, 사고 싶다. 이렇게 너무 좋죠. 해가지고. 근데 그때 넷플릭스 아무도 안 보는 플랫폼이었었어가지고 주위 반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에 나왔었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는 타이틀을 유병재한테 입혀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메타 코미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들 딱 모아서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까지 함께 해가면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왔던 회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작하시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재능이 넘치는 친구들인데 이런 소극장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걸 잘 못 봐요. 그 친구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하는 변태 같은 마음이 좀 있는데 방송국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곽범, 이창호 이 두 분은 딱 이 정도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었던 개그맨들이었었고요. 공연을 보시면은 저랑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진짜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할 거예요. 제 눈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천재성을 제가 본 거고 천재는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거 안 볼 수가 없어요. 피식대학도 비슷했죠. 남희석 씨도 와가지고 같이 하기도 했었고 내노라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면서 잘 되고 있었던 공연인데 90년대 힙합이 마스터 플랜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2010년 정도까지는 돈을 못 버는 업이었었거든요. 힙합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정말 극최근인데 얘네들 그냥 두면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탠드업이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스탠드업 하는 것도 좋고 우리도 같이 계속 하자. 근데 이것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유튜브 채널이었었고 당시에도 저는 코미디의 사업성을 믿고 있었거든요. 코미디 하면은 돈 냄새 안 나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상 그게 다행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 말고 그 냄새를 못 맡으면은 저는 블루오션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거잖아요. 아직은 코미디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좀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YG에 처음 들어가서 만들었던 팀 이름이 코미디 팀이었어요. 그때 주위에서 들었었던 피드백이 팀 이름이 너무 촌스럽지 않냐였었어요. 왜냐하면 팀 이름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 마케팅, 기획, 글로벌 팀 하면은 4가지만 들어가면 모든 팀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코미디 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올드하게 느꼈었나 봐요. 근데 코미디는 장르거든요. 예술의 분야거든요. 드라마 팀 했는데 드라마 너무 촌스러워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코미디 팀 하니까 코미디가 촌스러운 거예요. 저도 사실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뭐 이 사회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모르는 게 더 바보죠. 그래도 그 이름을 가져갔었던 거는 이거는 촌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어떤 분야일 뿐이야. 그 안에서 촌스러운 코미디가 있고 안 촌스러운 코미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고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되게 방골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꼭 해야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뭔가 저도 이상한 아집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코미디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사업을 할 거까지 가버린 것 같고 그래서 코미디 사업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드라마 사업, 뭐 영화 사업 뭐 다 똑같아요. 사람이든 콘텐츠든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환금화하면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거든요. 코미디언들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커리어를 쭉 이어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함과 동시에 조금 더 버전업 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해 줄 수 있는 파트너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미디 사업입니다. 말씀해주신 비전들이 현재 K-팝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선두 기업들이 향하는 방향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뭐 이수만 씨나 박진영 씨, 방시혁 씨 어쨌든 업계 선배님이신 것 같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뭐 그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것 같거든요. 항상 참고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 코미디가 코미디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존의 방식이랑 어떻게 다르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미디는 웃겨야 되고요. 낡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이 이런데 이런 거 안 하면 다 꼰대래 막 이러면서 틱톡을 해야 된대 막 어쩔 TV 뭐 이런 말이 유행이다 하면서 막 따라하는 게 저는 젊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싫지 않아요? 어쩔 TV? 또 뭐 있더라? 막 전래동화 뭐 이딴 말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 가치관에서 가지게 되는 평범함을 비틀어버리면 그거는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 정신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장 젊은, 가장 트렌디한 그런 코미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0년대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었던 공개 코미디라고 불리는 그 포맷이 이제 하나씩 사라졌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었지만 시청률이 안 나오는 콘텐츠는 사실상 진행이 힘들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었거든요. 코미디가 사업적인 어필을 못하는 것은 코미디가 코미디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거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 정신을 읽고 그거에 맞는 코미디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거를 내가 해냈을 때는 꽤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코미디 콘텐츠를 비즈니스화 하는 데에서도 되게 색다른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한사랑 산악회 같은 경우도 입단했을 때 받게 되는 굿즈 세트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굿즈를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항상 재미가 근간이 돼요.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굿즈 활동이 되었을 때 중요도나 이제 엔게이지먼트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한사랑 산악회에서 굿즈를 만들어 봤었던 것도 일련의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갑생 할머니 김이 실제로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될 기시감이나 충격, 재미날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본 거고요.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영위해 나가서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좀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비전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K-팝 시스템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거의 이제 20여 년 동안 이제 갈고 닦은 그런 시스템인데 코미디는 하고 싶어요 하면은 처음에 육성부터 뭐 연습시키고 데뷔시키고 이 사람의 커리어를 쭉쭉쭉 올려서 슈퍼스타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재 저의 목표이고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아에서 넥스트 최준이나 넥스트 장삐쭈를 꿈꾸면서 약간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메타 코미디로 오세요. 응원합니다.